어제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두고서 윤 대통령 측하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폭로를 해온 홍장원 전 차장은요, 이 어제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그 명단이라는 것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간첩 수사를 이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의 그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라면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서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 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받았을 뿐이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 회유와 이에 부환해동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 내란국조특위의 그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군 간부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회유를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그 군 사령관 등이 쏟아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그런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이제 겨냥을 한 건데요. 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요, 헌법재판소와도 직접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요, 일주일에 2번으로 잡힌 재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 일정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며 헌법재판소에 품격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최거훈 변호사는요,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가시도친 발언이었는데요. 최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을 버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훌륭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념 성향까지도 겨냥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품격 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요, 전직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국정원의 차장 같은 핵심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 측의 그 전직 사령관들의 증언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 전직 사령관들이 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어제 이 사람들이 헌재에서 한 증언 내용을 보면 그 공소장 내용들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또는 또 증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헌재 심판에서의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의 경우는 자신의 재판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근데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임무를 지시했죠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거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럴 겨를도 없었다. 왜냐하면은 가장 그 법의 전문가이고 검찰총장까지 여기만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혐의를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개인의 그런 이해가 지금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런 공방 속에서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은 위치 확인을 했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병력을 파견한 것, 특히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 측도 그렇고 지금 어제 증언을 한 장군들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이라든지 개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향후에도 바로 이제 정치인 체포라든지 국회의원 끌어내기라든지 제2, 제3의 계엄과 관련해서 내일 또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나왔던 지금 그러니까 정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잖아요. 다 같이 내란죄에 엮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러 가지 형량이나 처벌 수준을 생각해서 아마 제한적인 답변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이 또 어떤 증언을 할까에 따라서 상당히 어제의 그 증언 자체에 대한 또 신빙성 자체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앞서 말씀하셨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내가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한 윤 대통령의 자인 그거 자체가 상당히 저는 향후 탄핵 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부정투표용지 스크린 해보려고 보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지금 이 서버를 압수한다든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밑에 딴 그 부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면피를 했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헌법기관의 불법적인 병력 투입을 인정했다는 부분은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